내가 죽음을 통해 깨달아야 했던 건 죽음 그 뒤에 남은 나, 그리고 내 주변의 남은 자들의 생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슬원 작가님의 오늘이 좋아지는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는 26살에 죽은 저자의 친구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6. 너무 어린 나이죠. 친구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저자가 요가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는데 친구는 거절을 했고 며칠 뒤 친구는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요가를 하면서 저자는 삶의 어려움을 많이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가를 하며 오늘을 더 선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고 그 과정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그 과정들이 솔직하게 담겨 있어서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중 우리는 서로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글을 굉장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측면으로의 생각이었거든요. 저자가 친구를 잃고 그러고 난 뒤에 퇴사를 하고 인도에 가고 요가를 하면서 친구를 잃은 슬픔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집에 있던 반려묘가 죽으면서 잊고 있던 상실감이 더 합쳐져서 더 큰 슬픔을 겪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상실감에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우리는 서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죽어가고 있다. 그쵸. 지금 당장 죽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죽어가고 있는 게 맞더라고요.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도 매일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뿐이니 아직 죽지 않은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저도 저자와 같이 상실감에 빠지면 내가 잃은 것에만 집중을 하느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먼 훗날 지금을 돌아봤을 때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내가 가지지 못한 걸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매번 마음의 방향을, 생각의 방향을 잘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오늘 저자의 프롤로그와 우리는 서로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프롤로그 26. 내 친구에게. H는 26에 죽었다. 살아있었다면 2021년엔 33이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죽기 전에 나를 찾아와 울었다. 9년 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그녀가 엉엉 우는 모습은 그날 처음 보았다. 나는 같이 요가하러 가자고만 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나아지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매일 집에만 갇혀 있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걸 거라고. 나는 나름의 대책을 세웠고 그녀는 거절했다. 요가원 가는 길에 낯선 사람들이 따라와서 우릴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너와 함께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며칠 뒤 H는 죽었다. 요가하자라는 말은
무력하다. 차라리 네 뒤엔 내가 있어 라는 말 한마디가 더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그 말을 했던가 안 했던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녀가 떠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그날 요가하자고 한 말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H를 읽고 찾아온 무기력과 방황, 가끔씩 찾아오는 자살 중독, 폭식 증세를 나는 요가를 통해 극복했다. 하지만 그건 내 사례에 불과하니까 남들한테도 도움이 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거다. 다른 변수도 있을 테고. 나는 요가로 나를 구했지만 다른 누구를 구한 적은 없다. 다만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이 책은 그래서 만들었다. H가 살아있다면 나는 이런 이야기를 내 소중한 친구에게 해주고 싶다. 너무 늦었지만. 살아있다. 죽는다. 우리는 서로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26살의 봄, 친구가 죽었다. 죽기 일주일 전쯤 나한테 와서 너무 괴롭다고 눈물을 쏟더니 비가 억수로 내린 날 밤에 유서도 없이 훌쩍 떠났다.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소식을 전해 들은 나는 화장실에서 잠깐 울다가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아무 일 없는 듯이 오전 업무를 봤다. 친구가 죽어서 며칠 휴가를 내겠습니다 라는 말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 같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다. 커다란 모니터에 결제 맡을 자료를 꾸역꾸역 입력하고 끊임없이 울리는 클라이언트의 전화를 친절한 목소리로 받으면서 생각했다. 인생은 참으로 더덥고 더덥고 더덥구나. 재능 있고 착했던 내 친구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버거워했었고 그건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고교 시절부터 그랬다. 둘 다 가고 싶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수능이 끝나고도 한참 패배자가 된 기분으로 지냈고 대학 시절엔 24시간 운영하는 카페에서 같이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이력서를 썼다. 이루고자 했던 꿈을 포기하고 나서는 생업을 위해 잠시 동안 같은 회사에 들어가 돈을 벌기도 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원룸에서 둘이 월세를 나눠내며 성실히 사는 동안에도 사회적 시선과 가족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늘 죄스러웠다. 결국 친구는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고 나는 생계를 위해 계속 일을 했다. 우리는 대부분의 날에 행복하지 않았지만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버텼다. 그렇게라도 고생하며 살아야 인생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줄로 착각했다. 그런데 친구가 죽고 나서는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를 깨달았다. 좋은 성적을 얻고 돈을 잘 벌고 남들이 알만한 회사를 다녀야 성공한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 때문에 불행할 필요가 없었던 거다. 그걸 뒤늦게 깨닫고는 친구의 장례식에서 영정사진에 눈을 맞추며 다짐하듯 말했다. H야, 이제는 네 몫까지 내가 제대로 의미 있게 살게. 친구의 인생까지 등에 업고서 한동안은 산에 오르고 요가를 하고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떠났다. 적성에 맞는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회사에서도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부지런히 시간을 보내다 보면 친구를 떠나보낸 슬픔도 극복하고 내 인생도 자연스레 새로 고침될 거라 믿었다. 이혼이나 심각한 질병 같은 개인적인 비극을 통해 삶을 바꾼 사람들처럼 나도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더 나은 인생 2막을 개척하길 기대했다. 그런데 그 다짐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삶의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건 아주 한시적인 기폭제일 뿐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지속적인 성장 동기는 될 수 없었던 까닭이다. 오히려 한 명이 자살할 경우 주위의 5 내지 10명에게 자살 충동을 심어준다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결과처럼 친구가 죽고 난 후 몇 년 동안 나는 자주 우울했고 밑도 끝도 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결국 3년 뒤에는 이대로 가다간 나도 에이즈를 따라 죽겠구나 싶어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기에 이르렀다. 퇴사를 하고 인도에 가고 요가 강사가 되면서 친구를 잃은 슬픔이 그제야 조금씩 정리되는 듯 했다. 극단적인 생각도 더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우리 집 강아지 공주가 죽었을 때 내가 이겨낸 줄로 착각했던 슬픔은 잠시 잊혔을 뿐이라는 걸 알았다. 16해를 살다가 간 공주는 죽은 내 친구를 유달리 좋아했다. 공주와 친구를 모두 잃었다는 생각에 나는 거대한 상실감을 느꼈고 그럴 때마다 잊고 있던 친구의 죽음이 다시 떠올라 매일 울었다. 그 아픔을 추스르는 과정은 친구의 죽음을 겪었을 당시보다 더 힘들었다. 요가를 수련하거나 앉아서 명상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다는 사실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땐 그냥 그 시간만이라도 정상으로 살기 위해 계속 요가를 수련했고 요가원에 나가 일을 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가는 버스에서 미친 듯이 눈물을 쏟았다. 나중에는 눈물을 닦지 않고 그냥 흐르게 두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때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어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된 건 집에 홀로 남은 고양이 리온이었다. 녀석은 몇 년 동안 같이 살던 동무가 사라졌는데도 별로 슬픈 기색이 없어서 오히려 우리 가족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막역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년간 같은 침대를 쓰던 친구가 없어졌는데도 리오는 변함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 녀석에게 죽음은 뭘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공주가 죽기 1달 전 아파서 쓰러지던 날부터 리오니의 행동은 남달랐다. 그날 리오니는 놀란 듯 공주 곁에 가서 냄새를 맡았다. 그러더니 휙 하고 몸을 돌려 가버렸다. 그 이후로는 공주가 누워있는 주변으로는 더 이상 가지 않았다. 심지어 공주가 죽기 며칠 전부터는 공주가 원래 없던 것처럼 행동했다. 똑똑한 리오니가 죽음을 모를 리는 없었다. 아마 죽음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친구의 죽음은 그 사실대로 인정하고 남은 본인의 인생을 착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리오니가 죽음을 수용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설령 그게 본능에 불과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슬픔과 미련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나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리온이는 또 언제 죽게 될까? 남은 가족들은 또 얼마나 살까? 내 다음 걱정은 이제 그런 것들 뿐이었다. 집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15년 정도이니 리온이가 제 수명을 사는 동시에 나 역시 별탈 없이 살아간다면 나와 내 고양이에게는 약 9회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문득 내가 먼저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만약 내가 갑자기 더 일찍 죽는다면? 그럼 몇 년이 남은 걸까? 일단 오늘 하루는 빼야 했다. 하루 종일 울고 누워있느라 리온이랑 많은 시간을 못 보냈기 때문이었다. 아이고, 아까워라. 유한한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갑자기 아깝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애틋한 마음이 들어 서둘러 리온이를 끌어안았더니 우리가 서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도 매일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부둥켜 안고 있는 이 순간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싶었다. 남은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서로를 부르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건 기적이었다. 내 주위에 아직 죽지 않은, 다시 말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떠올려 봤다. 친구의 장례를 마친 날을 위로하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샐러드를 사서 우리 집까지 와줬던 나의 살아남은 친구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는 부모님. 이 사람들과 내가 죽기 전까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 그 죽음이 몇십 년 뒤일 수도 당장 내일일 수도 있단 사실에 과거의 슬픔에 얽매여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더욱 확고해졌다. 당장 친구와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살아주어 고맙다라고 말했다. 나는 하루라도 더 당신과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싶으니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겠다라며 끊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또 설령 오늘 나에게 어떤 서운함을 주든지 간에 오늘, 이번 달, 올해를 죽지 않고 사라져서 나와 함께 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것이니 우리의 생이 겹쳐지는 이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살아있는 게 중요했다. 그 사실이 친구의 죽음 앞에서 멈춰있던 나를 진정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나는 여태껏 죽음이 주는 진짜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슬프고 절박한 마음만 가지고 살고 있었다. 제법 어린 나이에 친구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삶에 있어 무엇이 중요치 않은지는 알게 됐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오는 후회에 갇혀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냈을 뿐 스스로의 인생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었다. 내가 죽음을 통해 깨달아야 했던 건 죽음 그 뒤에 남은 나, 그리고 내 주변의 남은 자들의 생이었다. 그걸 자기 몫을 묵묵히 살아가려는 고양이를 통해서야 비로소 알았다.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서 오는 슬픔은 평생 나를 마음 아프게 하겠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통해 살아있는 자들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차례였다. 매 순간 죽음으로 가고 있는 내 인생을 아껴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말이다. 얼마 전 우리 집에는 3개월을 산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더 들어왔다.
이 고양이도 언젠가는 죽는다. 우리 중 누군가의 생이 먼저 끊어져 아쉬워질 순간을 생각하면 매일이 애틋하고 감사하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고양이를 돌보고 사랑한다. 모든 인연이 나에겐 그렇다. 그렇게 매일 죽음을 대비한다. H에게 약속했던 다짐을 이제는 진심으로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제대로 의미 있게 살게.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목차를 아래에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